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저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88년 3월에 입대하여 2025년 12월까지 37년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저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 수방사령관이라는 지휘관으로서 저의 판단과 결심 그리고 지휘 과정에 있었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고 저도 그걸 수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전 장병의 명예와 군인으로서 제 개인의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저를 비롯한 수방사 장병들의 당시 행동들이 올바르게 또 사실로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곳 제 곁엔 비상계엄 이후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나의 남편답게 군인답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방사령부 지휘관답게 담대하라고 조언해준 사랑하는 제 아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모든 재판에 참석해서 기도를 함께 도와준 우리 두 여동생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자 저에게 제가 말했던 것 또 들렸던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뒤에 사령관님은 우리 수방사 장병들의 지휘관입니다. 사실 그대로 증언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차게 저에게 조언한 자랑스러운 오상배 부관의 그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압니다. 저는 그만큼 귀하고 또 함께 해주는 참된 인격자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관은 직무에 관해 부하를 지휘 감독하면서 명령하다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군인 지휘에 관한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항상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장교 그룹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규정해야 그 상황과 사건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교육 그리고 신념을 갖고 험난하게 군 복무를 해온 군인들입니다. 더욱이 저는 리더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그 조직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 의미다라고 누군가 말씀을 하신 것을 제 군 생활의 신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한 여러 수방사 부하 지휘관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저의 부족한 판단의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어떤 비상계의 모의에 가담치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수차례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격려 식사 모임에 있었고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전 음주를 하지 않았기에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 술 마시하는 그 바로 옆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대화 내용은 전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 상황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상계엄에 관해 어떠한 모의가 있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저는 어떠한 모의와 관련돼서 곽종근 특전사령관님이나 여인영 방청사령관님과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본 적 없고 거기 준한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질문을 주로 받았고 그때마다 수방사의 주요 활동들을 말씀드리고 또 국방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에는 2024년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주로 장군 진급과 관련된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눈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제1경비단은 과거에 2020년까지 청와대가 있던 그 바로 뒤에 북악산과 인왕산을 연하는 청와대 외곽 경계 근무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제1경비단 대대들의 경계 역할이 바뀌어졌고 당시 관심사였던 동시다발 복합 테러 대응 능력을 요구받았던 때라 부대를 해체하기보다는 간부 위주로 부대를 새로 창설해서 이 특임대대가 창설됐던 당시였습니다. 근데 이 특임대대가 임무가 없고 유유병력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국방부로부터 계속 요구받았고 그래서 합참 차원에서 수호신 TF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전파받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대에 복귀해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기 전까지 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 들어왔던 도발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얘기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면 저에 맞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했고 적 무인기 혹은 쓰레기 오물풍선 도발에 연이어서 복합 테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곽종근 사령관님도 아마 저랑 똑같은 것을 요구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비태세로. 저도 그런 상황이라서 저에 맞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수방사 전 장병은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국회 출동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의결을 하려고 모이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들 TV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TV에 국회 상황이 생방송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명 때 과거 국방위기관료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핵실험 관련된 그 위기관리 상황이 한 번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합참 위기관리 상황이 열렸을 때 국방부 위기관리 장교로 현장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통화를 하면서도 제 생각엔 대통령이 많은 정부의 외교 및 안보, 각 부처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상황을 평가하려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화가 계속 올 때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해서 상황 보고를 정확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국회 출동 당시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그 어떠한 지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하 누구에게도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혹은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뭐 통행문을 열어줘라, 이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머릿속엔 국회의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회라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인원이자 입법기구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원래 대테러든 어떤 비상 상황이든 국가 중요 시설의 그 시설과 관련돼 있는 모든 관련자들은 보호해야 되고 방어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했지 끌어낼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인생과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 모두 수방사 대테러 부대의 임무가 바로 서울에 있는 모든 72개의 국가 중요 시설과 그 시설별 핵심 시설을 방어하고 이 핵심 시설과 관련되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기에 만에 하나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고 또 그것을 받거나 듣게 되었다면 그들은 저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행동하거나 반론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그런 군인들입니다. 조백인 참모장, 김문상 작전처장, 조성현 1경비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모두 참된 군인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1년 동안 서울 각지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KBS, 한국은행 등등 모든 곳에서 대테러 통합방위 훈련을 해왔던 전문가들인 만큼 갑작스런 비상기업에 대한 지식은 비록 없었지만 결코 통합방위법에 벗어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고 국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취했던 것이 그들에게 최종 상태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시민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출동한 장병들은 모두 안전하게 복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던 것도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기에 제가 항상 훈련해온 대로 또 부하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내릴 수 있는 최초의 명령이자 최선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조성현 1경비단장은 제가 수호신 TF 소집 지시를 하자 정확하게 부하들에게 하달하였고 소집되는 간부들이 불필요하게 주변에 오해를 주면서 소집되지 않도록 훈련 상황으로 하면서 안전 목적으로 공포탄으로 대체하라는 또 지시에 또 우리 조성현 단장은 개인당 공포탄 30발씩 불출하도록 지시도 하였고 또 음주하고 있던 간부가 괜히 사고 나거나 음주 문제로 걸릴까 봐 부대 복귀하지 말라고 통제도 정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현장 안전이 우려되어 제가 출동간에 장갑차를 절대 출동시키지 말라는 저의 지시에 조성현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버스로 교체한 장교입니다. 차량에 총과 탄약을 두고 국회 울타리 넘어서라도 국회 본청을 방어하라는 지시에도 조성현 단장은 부하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그대로 따라 예하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가운데 대통령이 아직도 왜 못 들어가냐는 그 질책에 저는 국회 본청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국회 안에 담 넘어간 사람들 중에 드디어 본청 안으로 들어갔구나 무단으로. 그래서 약간 소요 상황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그래서 00시 42분에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간 인원들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하였을 때도 조성현은 그 부하들에게 정확하게 국회 안에 들어간 모든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특전사령관님과 통화하여 수방사가 들어가서 그 당시 때 00시 52분에 조성현 단장이 저에게 지금 병력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병력이 없는데 이 임무가 불가능하니 사령관님 제가 보고받기로 지금 특전사가 본청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전화 좀 하셔서 저희 임무 좀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00시 52분에 전화를 해서 저는 54분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자, 너희가 밖에서 지원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다시 조성현에게 지금 그 국회 안에 지금 원래 특전사령과 통화한 결과가 수방사가 들어가서 해도 되지 않아도 되니 원래 훈련한 대로 밖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조성현은 부하들에게 국회 본청 안에서 특전사와 함께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장교입니다. 모두 대테러 상황에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원들이 해왔던 임무 그거였습니다. 조성현의 비상계엄 당일의 조치는 훈장을 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조성현이 지시한 그 모든 것은 다 제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대로 임무도 주지 못한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른 조성현 1경비단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들의 지휘관으로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와 수방사 대테러 특임 부대원들은 군인의 기본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당황하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각자는 모르겠지만 국회로 출동하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제가 지시하였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국회를 방어하고 특히 국회의 핵심 시설인 국회 본청을 지키고자 한 그 진심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제 허물을 전가시키는 그런 군인은 절대 아닙니다. 제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사병도 하지 않을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온 신조와 신념 그리고 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제 부하들은 절대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국회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동안 훈련해온 대로 국가 중요 시설인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 사령관 저의 지시로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간 군중들을 혹시라도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갔으면 끌어내려고 한 것뿐이며 또 임무가 조정되어 본청 안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부디 저와 소방사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저희 편을 들어주신 재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